오늘 여러분 다 보셨겠습니다만 오늘 먼저 아버지가 사과하고 딸이 사과했습니다. 바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오늘 자신이 딸을 잘못 키운 것 다 애비의 잘못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사과를 했고요. 오후에는 바로 그 따님이 또 국토교통부에 출두하면서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문제 등등해서 오늘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여러분한테 화끈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그러면 먼저 제가 대표님께 여쭤보는 건 오늘 이제 그 정의원회 저희가 정의원 얘기를 한참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님 보실 때 지금 현재의 상황,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정윤회 씨가 검찰 출두하면서 불장난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박지만 회장과의 대지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암투 대결이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예. 오랜 가신그룹과 예. 그가 임명했던 민정비서실 퇴직 다 했지요. 예. 와의 대결 암투 거기에 친동생까지 관여해가지고 예. 그래서 청와대 상공에 검은 먹구름이 끼어 있어요. 있는데 어제 정윤회 씨가 불장난 운운하면서 출두하는 그 순간부터 이 먹구름이 대통령 집무실 본관 처마 밑 예. 그리고 관저 좀 떨어져 있는 관저 처마 밑까지 깊이 내려와 가지고 예. 청와대 경내는 지금 깜깜하다. 깜깜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깜깜해진 주인공인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 다행히 이 청와대를 벗어나서 부산서 지금 아세안 정상들과 국위선양의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대통령의 머리와 가슴에 예. 외교 문제에 전력할 수 있는 이 방향으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느냐 그의 머리에. 그래서 부산에서 2박 3일 동안에 밤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한다면 청와대 먹구름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이 불안하다. 예. 이걸 누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답답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내일 모레 사태 발전이 어떻게 될지. 근데요, 지금 정윤회 씨는 자꾸 박지만 회장과의 대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박지만 회장의 가장 가까운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새누리당의 한선교 의원 아닙니까? 한선교 의원의 SNS 이거를 보면은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박지만과 대지 신문도 하겠다니 참으로 가당치 않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애정도 없는 허세다. 최근에 박지만 회장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자꾸 끌어들이느냐 이런 얘기 자주 한다 그러거든요. 자, 한쪽은 만나자, 한쪽은 당신 왜 만나냐 이거 아니에요. 만나자는 쪽의 의도, 내가 당신을 왜 만나냐고 얘기하는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암투의 확장 국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암투. 확장이요? 네, 암투가 예. 확장돼 가지고 예. 대통령 친동생과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오랜 시간을 가신으로 일했던 사람 사이에 예. 이 암투가 이제 막장까지 도달했죠. 막장까지 도달했는데 검찰 수사에서 대질 신문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까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검찰 조사에서 검찰 수사에서 결론 내리고 명쾌하게 밝힐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걸 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죠? 검찰이 이번 이 수사에서 대통령이 이미 가이드라인을 정해놔 버렸거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정치적 암투를 검찰 수사 기법으로 어느 쪽이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을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이걸 밝힌 일이 없어요. 못 밝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번 일은 유출 과정은 어느 정도 밝힐지 모르겠으나 그 문건에 있는 진위는 대통령이 말한 대로 찌라시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 핵심은 이 십상시가 존재하느냐
그럼 십상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3인방과 정윤회 씨가 청와대 밖에서 정기적으로 만난 일이 있느냐? 정기적으로는 안 만났다 하더라도 그 만난 흔적이 있느냐? 근데 이게 조사상 전혀 안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검찰이 어떤 결론 내리느냐? 그 뻔하지요. 이 찌라시 내용은 허위로 가득 찬 문서다.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럼 국민이 이걸 믿느냐? 이번 이 문건 파동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2년 동안의 국정 운영 스타일과 인사 난맥상에서 온 거기에 대한 불만, 그리고 거기에 틈틈이 3인방과 정윤회 씨 얘기가 틈틈이 끼어 들어가고 문건과 관계없이 구체적인 정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이재만 총무수석 비서관과 7년째 만난 일이 없다. 연락도 안 했다 하는데 지난 4월달에 전화했단 말이죠. 그 전화한 내용이 애들로 보면 수시로 연락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전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홍천 비서관에게 이재만 씨가 전화해가지고 정윤회 씨 전화를 한번 받으시죠. 네. 그건 애들로 보면 늘 연락이 되고 있다는 징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딸의 승마 기록과 관계해서 문체부 국장과 담당 과장이 해임된 거, 그것은 아주 진하게 정윤회 씨가 배우에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이고, 또 문건에 나와 있는 대로 예언적이지만은 국세청장과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이 예. 쫓겨난 그 시점도 우연히 맞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검찰 수사의 기법으로 결과로 발표되는 그걸 절대 믿을 수 없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것이고, 근데 박 대통령이 이 검찰 수사 결과로 봐라, 드러날 게 없지 않느냐, 내가 말한 찌라시 아니냐, 이래 덮고 지나간다면 어찌 되느냐? 예. 덮고 지나가면 어찌 되느냐? 예. 레임덕이 바로 오고, 첫째로 대통령의 위령, 예? 위령, 권위와 명령이 예. 망가져 버립니다. 우선 장관들부터 복지 부동이 아니라 복지 안동, 복지 부동이면 좋겠는데 예. 이렇게 딱 얼굴을 낮춰가지고 눈만 왔다 갔다 한다. 왜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제 그저께 국무회에서 경고했잖아요. 장관의 언행, 말은 그게 국가의 공복으로서 책임 있는 말이어야 된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물러난 유진용 씨가 물러난 이후에 한 말에 대해서 경고하는 꼴이니까 네.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도 곁들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관들이 말 안 하게 되는데 그럼 박 대통령이 수시로 독대 보고를 받는가 하면 독대 보고도 안 받고 국무위원들을 국무회의에서 난상 토론을 한 일이냐, 난상 토론을 한 일도 없고 적자 생존, 국무위원들에게 부르는 대로 받아 적기만 한 이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받아 적기만 국무위원에 대해서 예. 다시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말 조심하라고. 예. 그러니까 위령이 설 리가 없다 이거야, 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돌파해서 예. 해결할 방법을 이번에 근데요. 서울 올라오면 고민해야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검찰 수사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검찰도 지금 만일 우리가 이런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이 정윤회 씨와 박지만 회장 간의 일종의 어떤 대결 구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검찰이 그런 성격의 대결은 이게 증거 찾기도 힘들고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십상시 나오니까 청와대는 7인회라는 게 딱 대놓고 나오거든요. 조홍천 전 비서관 중심으로 한 7인회. 그 양천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양천회라는 게 뭔지 아시죠? 조홍천의 천자와 박환천의 천자. 그래서 양천구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예,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근데 또 그 회의의 전체에 끼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검찰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싶은데 수사가 어떻게 그렇게 먹히겠습니까? 박지만 회장과 정윤회 씨의 충돌을 검찰이 뭘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그 충돌이 있었냐 없었냐를 조사하는 거예요. 검찰 수사의 목적은 사법 처리 대상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둘이 충돌해서 거기에서 청와대 문건이 나올 수도 있었던 거고 치고받고 해서 무슨 폭행 사건이 있었든지 이걸 찾아내는 겁니까? 그 애시당초 이런 일을 검찰 수사에 맡긴 게 잘못이고 지금 이 파동 전후로 해가지고 청와대가 13건의 고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례적이에요. 역대 어떤 정권에 없던 일이야. 검찰에 모든 걸 맡겨? 검찰이 청와대 위에 있나요? 검찰이 뭘 결론을 내면 되고 못 내면 그럼 또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나는 박 대통령에게 건의하고자 하는데
지금 박 대통령 굉장히 외로울 거예요. 내가 보기에 역대 어떤 대통령 때보다도 원래 대통령은 외롭다 그러더라고요. 외로운데 예. 박근혜 대통령 더더구나 외로워. 우선 홀몸 아니시. 예. 홀몸. 예. 남편도 없다면 홀몸. 유일하게 진돗개 2마리만 있단 말이에요. 예. 본인이 그게 실세라고 예. 하는데 그 농담은 잘못 얘기한 것 같아. 진돗개가 실세라고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예. SNS에서 보면 그럼 청와대 실세가 개니까 그러면 개판이냐고 SNS에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 그건 잘못 인용했는데 나이가 막 그거는 듣고 지나갈 일이고 그러니까 가장 외로운 순간이 있는데 이번에 이 외로움은 말이죠. 복합적이고 중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무게가 더해진 아주 외로움의 깊이가 커요. 그러니까 여기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누구도 대통령 감사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김기춘 비서실장마저도 이게 내 책임이라고 딱 벗을 각오하고 안 나타나지 않아요. 3인방은 어떻게든지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물러난 사람들도 작은 대결 구도에 나아가 있고 그럼 친동생마저도 1대1로 붙어보자고 하는 말을 흘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외로운 국면이라.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이 자초한 면이 있는데 또 대통령으로서는 운도 없어. 호위무사 해줄 녀석들을 내가 놈자 쓸 뻔했는데 예. 호위무사 해줄 사람들을 가신으로 못 거느렸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박 대통령의 불행인데 예.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 일을.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말이죠. 예. 71년 10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제출한 오치석 내무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공화당 의원들이 부결하라고 엄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단으로 상당한 숫자가 동조해가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켜버렸어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로 해가지고 중앙정보부로 하여금 진상조사를 시켜가 그 유명한 4인방, 4인체제 전부 물러가게 하고 그 김성곤 씨 수염 다 뽑았다는 사건이 일어난 게 그때 일이에요. 그때 박 대통령이 그 싸움의 당사자였던 내무장관 오치성 씨한테까지도 징계를 매겼어. 그러니까 싸움의 양 당사자. 너는 원인 제공자다. 원인. 너는 원인 제공자로 질서분란을 유발한 결과 책임이 있고 너희들은 이쪽은 내 말 안 들었단 말이야. 너 왜 야당에 동조하느냐. 이러니까 양쪽을 다 징벌해버렸어요. 그럼 박 대통령은 지금 양쪽을 징벌해야 돼요. 양쪽을. 어느 쪽을 감쌉니까? 이걸 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반년이 채 지날까 말까 할 때에 문고리 대표자인 국정상황실장 이광재 상황실장이 그 당시 의원총회에서 천정배 의원이 열린우리당 시절에 천정배 의원이 국정상황실장 이광재가 정보를 독점하고 대통령 길을 어둡게 하고 권력농단의 흔적이 있다. 이러면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 날 민심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 너 그만두라고 그만두게 했어요. 난 노무현 대통령 지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별로 좋게도 안 봐요. 뭐 돌아가시고 그런데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이번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이 암투와 관계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럴 수 있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게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고 없고 그와 관계없이 지난 2년 동안에 너희들 때문에 말이지 계속 말썽의 씨가 되고 이것이 싸움의 원인이 되고 급기야는 내 동생까지 관계가 됐으니까 내가 이거 국정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러다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물러가지도 않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럼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을 권고하고 말 안 들으면 해임의 목을 잘라야지.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에 다시 이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가지고 새로 출발하는 그렇게 해야 청와대 저 먹구름이 거쳐질 것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국민으로서는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신 교수님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손으로 뽑은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민의 혈세로 청와대가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가 뽑은 것과 관계없는 사람이 대통령하고 친한 과거 인연이 있다. 그다음에 임명받은 일이 있다. 친동생이다. 이 이유로 저들끼리 엉켜 싸워가지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괴롭게 하고 거기에서 우리 세금을 낭비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국민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 단 한 사람도 없어. 나는 정윤회 씨가 혹시나 하고 그가 진짜 내가 모셨던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셨다.
내가 모시던 분이 대통령이 됐었다. 그러나 내가 그 소용돌이의 암투의 한 인자로 작용됐다. 그러니까 내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왜 못 갖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아주 내가 보기에 자질이 천박하게 짝이 없고 비단 정윤회 씨뿐 아니라 3인방도 그렇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에 있었던 사람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기춘 실장도 대호각성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그게 문건이 드러난 게 언제입니까? 예. 지난 1월 달이죠? 문건 작성일이 작성일입니다. 그 비서실장 보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모범 답안은 이걸 대통령한테 갖고 가야 돼요. 대통령님, 그 단둘이니까 각하 할 수도 있겠죠. 각하, 이게 저 이름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래갖고는 이걸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제가 그만둘 수밖에 없고 시차를 두고 제가 그만두고 나서 이 사람들 그만두게 하십시오. 이래가 해결했다면 이 문제가 안 생기지. 어찌 생각하세요? 예, 아니 뭐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없고 예. 전부 자기 몸 조심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예. 일이 이 꼴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대통령에게 모든 걸 퍼넘기는 결과가 오는데 이 시점에 우리 국민들이 불행하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어떤 식으로 지금 마무리하느냐를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박지만 회장과 정윤회 씨의 대실이 이루어지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이루어지면 안 돼. 안 돼요? 안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통령 결단으로 그걸 왜 이루어집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먹구름을 떠 청와대 계속 남게 하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